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 사망률은 5에서 7%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균열증의 사망률은 거의 30%에 이르고 수막염에 의한 사망률은 30%에 이릅니다. 폐렴과 같은 비침습성 감염은 약 45%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균열증이나 수막염 같은 침습성 감염, 이것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75%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렴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로 알려진 폐의 마지막 부분, 폐포라는 부위까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세균성 폐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디에서 걸렸는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의료기관 획득 폐렴으로 나누는데 이는 이제 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한 다음에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아니면 소아나 노인에서 미세 흡인을 통해서 감염되어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감염성 폐렴 이외에도 화학물질이든지 가스 흡인, 구토에 의한 흡인, 방사선 치료 이후에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적인 폐렴 환자에서는 기침과 함께 노란 가래가 동반돼서 나타나고 열이 대부분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세균에 의해서는 비정형 폐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마른 기침과 함께 열, 전신 근육통이 주증상으로 나오는 때도 있어요. 숨을 쉬거나 기침할 때 흉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때는 늑막 근처에 폐렴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혹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늑막염이 동반되면 늑막 자극 증상으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폐렴의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생기고 간혹 저산소혈증이 나타나 심각하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백혈이 동반된다, 즉 피가 나온다 그런 가래에서 폐농양이나 폐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폐질환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보통은 상기도 감염이라고 나타나고요. 통상적으로는 콧물, 이제 상기도 쪽이니까 코라든지 아니면 목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열이 좀 나지만 두통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독감의 경우는 이제 전신 근육통이 되게 심한 것이 특징이죠. 폐렴은 보통 하기도 감염이라고 하고 기관지와 폐를 침범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기침과 노란 가래가 동반되고요. 열이 해열제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호흡곤란과 흉통을 동반할 수 있어서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청진으로 진찰하게 되면 수포음이라는 특징적인 호흡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심한 폐결핵으로 폐 손상을 받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흡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각종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자들, 알코올 중독, 만성 간 질환, 그리고 이제 사고 등에 의해서 비장 적추수를 받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이 잘 걸릴 수 있고, 또한 폐렴에 걸렸을 때 예후가 좋지 않아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폐렴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발생률이 높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또한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면역 반응이 감소로 전형적인 폐렴 증상인 고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게는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 방문해서 폐렴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기관 방문이 늦어지면 폐렴이 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상당히 필요한 편입니다. 효과적인 항생제를 권고하고 있는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사용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생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폐렴은 사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데 현재까지는 독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에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증적인 치료, 증상 위주의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영양 보충을 하고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술, 담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끊도록 해야 되고, 가래가 많을 때는 가래를 잘 뱉도록 하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나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혹은 의식을 잃은 경우나 혈압자와 같은 쇼크 상태 왔을 때, 혹은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굉장히 빨라서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외래에서 먹는 항생제를 10일에서 14일 정도 하면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폐렴 치료는 빠른 항생제 투여가 기본이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렴이 진행해서 폐가 녹아버려서 농양이 생기는 폐농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입원하에서 고단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늑막염이나 늑막에 고름이 차는 농흉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게 돼서 고름을 빼고 이것도 잘 안 되면은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렴균이 혈액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열증을 일으켜요. 이것은 폐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중증의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만성질환인 폐질환, 당뇨, 심뇌지혈관 질환, 중풍과 같은 뇌손상을 받은 분들, 흡연자나 알코올 중독자, 각종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특히 감기 후에 세균성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가 꼭 필요하고요. 적절하게 음식 섭취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호흡기 질환들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겠고 그리고 손 씻기도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폐렴의 가장 흔한 균인 폐렴9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성인 중에서 당뇨, 심뇌혈관 질환, 폐질환, 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받는 것이 좋고 해마다 독감 백신을 가을철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9균에 의한 폐렴 사망률은 5에서 7%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균열증의 사망률은 거의 30%에 이르고 수막염에 의한 사망률은 30%에 이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폐렴9균 백신에 폐렴과 같은 비침습성 감염은 약 45%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균열증이나 수막염 같은 침습성 감염, 이것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75%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폐렴9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왜 폐렴이 걸리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폐렴9균에 의한 폐렴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사용되는 폐렴9균 백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가 단백 결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이 있는데 23가 다당질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 생후 59개월까지 폐렴9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어르신 폐렴9균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의 폐렴9균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9균 23가 다당 백신을 1회 무료로 지원합니다. 폐렴9균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